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아침 9시 57분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휴장했던 가운데 저녁에 개장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조금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락, 폭락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적당히 오래간만에 좀 빠졌습니다. 표면적인 일단 미국 증시 하락의 이유는 일단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치가 신용평가사인데 아시죠? 피치, 무디스, S&P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데 JP모건도 포함해서 여러가지 대형은행들까지 포함해서 신용등급 강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악재로 일단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악재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시장의 악재는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휴장했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재료들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 금리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각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내용들을 합쳐보니까 어젯밤에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많아서 금리가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결과적으로 언젠가부터 주식시장이 10년물 국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언제부터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 순간부터 피치였죠?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하고 나서부터 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쭉 이런 구조적인 이런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째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뭔가 시장의 구조가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국 경제가 좋다. 이게 이제 시장의 호재가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나와서 미국 경제 좋다 이랬는데, 야,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10년물 금리가 오르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지.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확실히 시장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거 있다. 여전히 강세장이다.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 물론 고점은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완전 하락장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장이긴 합니다. 상승세가 둔화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뿐 하락장은 아니다. 아직까지는요. 맨날 드리던 이야기 좀 드려봤고 어제 있었던 일들 이슈가 좀 많아서 좀 하나하나 좀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낮 시간에 있었던 일들, 어제 우리 한국 증시 휴장할 때 낮 시간에 있었던 일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일본에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너무나 많이 뛰어넘었어요. 3.1이 예상치였는데 6.0 나오고 0.8이 예상치였는데 1.5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GDP가 너무나 좋았어요. 역시 일본 증시가 강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본 증시가 너무나 강했다. 일본 GDP가 너무나 좋았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좋았다라는 거는 금리가 오르는 요인일까요? 떨어지는 요인일까요? 오르는 요인이죠. 그죠? 경제가 좋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MLF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정책금리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MLF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0.15% 하락이 돼갖고 그러니까 15bp 인하해가지고 하여튼 금리 인하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중국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 고정 자산 투자 이런 거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들도 있었다. 중국 경제는 안 좋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건 뭐죠?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어제 아시아 장중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무슨 일들을 만들었냐면 이 미국 금리, 아시아 장중에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거의 영향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의 영향으로 아시아 장중에 달러가 강했고
예, 뭐 나머지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위안화가 급등하고 엔화가 급등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죠. 사실 일본 성장률이 좋았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엔화 강세 요인이죠. 그죠? 일본 경제가 좋다는데 엔화 강세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재밌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크게 상승을 시켰고요. 이런 점들로 인해서 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엔화가 오히려 당시엔 조금 약세를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엄청난 약세는 아니고 하여튼 아시아 장중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엔화나 위안화나 원화 이런 거는 약세가 나왔다.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했다. 또 그리고 중국의 그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다. 이건 뭐죠? 이거는 위안화 약세 요인이죠. 그죠? 위안화 약세 뭐 이런 것들도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시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져가지고 이제 영국의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영국의 그 소득 관련된 뭐 지표입니다. 에버리지 어닝 뭐 이런 거니까 뭐 소득 뭐 이런 거 관련된 지표인데 예상치를 좀 많이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인플레 우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죠. 이거는 금리가 오르는 요인일까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는 요인 맞죠. 예. 영국에서 지표된 발표가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거를 살짝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쭉쭉쭉 있었고 다 패스하고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다 크게 상회했습니다. 코어 그러니까 핵심 소매 판매 뭐 이런 거 등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예상치보다 좋았고 그리고 뭐 미국의 수출 물가 이런 것도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고 미국의 수입 물가도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입 물가가 다 같이 뛰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오르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이 캐나다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도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들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피치가 이렇게 한 방을 또 날린 거예요. JP모건 니네도 긴장해라. 대형은행이라고 해서 우리 뭐 봐주고 이런 거 없다 이러면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뭐죠?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뭐 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재료는 중국이 경제 안 좋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뭐 유럽 이런 지표들은 대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들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직접적으로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한다 은행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나 S&P 지수와 금융주들은 더욱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 문 닫으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오늘 다시 개장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졌죠. 한국 증시 휴장하는 사이에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졌는데 하필 악재가 강하게 나온 날 한국 증시는 딱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증시는 좀 굉장히 서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잘 놀다 왔더니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조금만 이따 보고요.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들과 뭐 조금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쭉 살펴보자면 뭐 이런 모습이에요. S&P가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뭐 그다지 나스닥과 큰 차이는 없지만요. S&P가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어젯밤에도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죠. 그죠?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 전날인가? 네. 하여튼 뭐 그거의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그래도 뭐 주가가 그래도 시장이 좀 폭락하는 건 좀 막아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다 하락을 했지만 오래간만에 그래도 보시면 금융주들이 좀 훨씬 빨간색이 진합니다. 어젯밤은 그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그거 이슈 때문에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은행주들이 주도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이 IT 빅테크는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좀 선방을 했죠. 근데 반도체 선방한 거하고 한국 증시하고는 별 연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요. 지금 미국 증시 모습도 살짝 한국 증시하고 좀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관계와 좀 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뭐 순환매 그런 건 아닌데요. 한국 증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죠? 양대지수가 슬슬 하락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밌는 게 하루는 코스피가 좀 강하고 하루는 코스닥이 좀 약하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좀 그 코스피가 약한 날이 있으면 그날은 뭐 코스닥이 강화되든가 이러면서 좀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좀 폭락은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빅테크가 귀환을 하는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번씩 IT 빅테크가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낙폭을 조금씩 좀 IT 빅테크가 이런 날은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모습은 시장을 방어라고 하긴 좀 뭐한데, 하여튼 S&P하고 나스닥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한 놈이 오르면 한 놈이 떨어지고 한 놈이 떨어지면 한 놈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단 시장의 급락 폭락 자체는 막아주고 있다. 이 정도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은 굉장히 약했고요.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적었고, 뭐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일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상승한 걸 다 되돌렸으니까 그 전일의 상승은 속임수였구나.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아래쪽으로 쭉쭉쭉 빠지고 있고, 이제 레벨 다운 혹은 추세 전환 아래쪽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인데요. 조금 살펴보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그 전일 상승했던 거 다 되돌렸다. 그렇지만 어디 붕괴시키진 않았다. 그 어디가 어디냐? 여기 직전 저점 15,100 정도 자리, 여기 붕괴시키진 않았고요.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되려면 여기 14,000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14,860, 870 이런 자리로 여기를 붕괴가 돼야, 그래야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입니다. 근데 아무튼 전일 상승을 되돌렸으니까 매수세는 확인하지 못한 거고, 직전 저점 여기 15,100 정도 자리, 여기를 붕괴시키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빠지겠다, 일단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천천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예.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들까지 굉장히 지지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는 거는 사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급락 폭락을 바라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S&P는 그 어제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난 한 4거래일간 지켰던 어딘가 있죠. 한 4,470, 80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계속해서 더 하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있죠. 여기 4,470 완전히 붕괴시켰고, 하지만 아직도 하락 추세 전환은 멀었다. 하락 추세 전환은 4,370이 붕괴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S&P도 상승 추세고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지지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다. 전일 상승했던 게 속임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 잘 빠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짧게 기술적인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 좀 살펴보자고요. 그 애플이 문제입니다. 그죠? 애플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선을 다시 한번 붕괴시킬 위기로 이렇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전일 상승했던 거 다 되돌렸죠. 그러니까 전일 상승은 속임수였고, 이제 지난 몇 거래 일주일가량 지켰던 자리가 177인데 이 자리 붕괴의 위기가 좀 생겼습니다. 심각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좀 낙폭이 좀 컸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해야 될 자리, 특히 어젯밤 반등했었어야 되는데 반등을 전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빠지면 요만큼 그대로 빠집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쑥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면 이건 그냥 추세 전환이죠. 그죠? 좀 잘 봐야 될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나스닥 약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그 금리의 영향도 있고 뭐의 영향도 있고 뭐의 영향도 있는데, 애플이 약하다, 사실 이거 한마디면은 뭐 거의 끝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좀 위기예요. 그렇지만 위기 직전이지 아직까지 이거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붕괴되면 폭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어제 은행주들은 철퇴를 맞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JP모건인데요. 시작부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가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네, 이제 하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역은행들 주가도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위기, 그죠? 은행위기 지금 사실 좀 조용하긴 한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은행들에 대한 이런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그죠? 신용평가사들이 일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간단히 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부터 좀 먼저 보자면은, 변동성 지수는 어제 살아나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요한 지지선 돌파 안착을 살짝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승 N자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의 온전한 전환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저점 테스트를 했는데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빅스가 상승 추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빅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낮은 수준 14, 15 이 정도 레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빅스는 절대적인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빅스의 절대적인 레벨이 물론 낮으면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빅스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특정 자리에서 안 죽고 버티고 있으면 이건 오히려 튀어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빅스에서 가장 좋은 건 빅스가 천천히 서서히 죽어 내려가는 게 사실 주식시장엔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바닥을 잘 다졌죠. 바닥을 얼마나 다졌냐,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2달간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금리와 달러 좀 보겠습니다. 금리와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금리인데요. 어젯밤에 좀 많이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요즘 하여튼 이틀 연속으로 그 14일도 그렇고 15일도 그렇고 재미있는 특징은 꼭 그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금리들이 많이 치솟아서 출발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약하다는 거, 그리고 미국 증시 막상 개장하면은 이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증시가 또 조금 오르다가 그 장 막판 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조금 약해지는 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금리와 달러는 지금 상승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온 겁니다. 왜냐, 여기 지금 전고점 저항 테스트 중이죠. 그죠? 금리가 무거운 저항에 왔기 때문에 하여튼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윗꼬리도 달리고 이런 걸로 봐서 금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 안착하고 레벨업도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그 채권 투자가 유망한 투자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근데 분명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죠. 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채권 투자의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땐 전고점 돌파 안착하고 레벨업하고 좀 오버슈팅성, 이런 강력한 금리의 급등이 몇 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채권 투자의 실질적인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금리 정책들은 연준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건데, 연준이 그 금리를 솔직히 많이 올려봐야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마지막 끝이 보인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끝이 보이긴 보이는데 계속해서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연준 위원 누가 또 카시칼인가 또 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하고 25bp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끝은 보이거든요. 끝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금리 수준을 시장 참가자들이 못 버텨가지고 연체율과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금리가 막 치솟아갖고 레벨업하고 막 급등을 하고 이러면은 이 순간은 정작 이제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 결정적인 투자의 순간이 아닌 채권 투자의 순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일단 아이디어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 주식시장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역사적 고점 돌파 한착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돌파 한착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직 돌파 한착 한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달러도 상승세가 좀 지연되고 있죠. 여기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좀 재미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증시가 약한 게 맞는데, 이 달러와 금리가 좀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도 증시가 매수세를 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좀 독특하긴 합니다. 하여튼간 뭐 금리의 상승세, 달러의 상승세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금리와 달러가 지금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얘가 이제 레벨업 되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시장에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드리우기 시작했다. 이 정도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도 전일 상승을 다 되돌리면서 다시 레벨 다운,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양봉 보여줘서 빨리빨리 그 다음날 올라가야 돼요. 가야 될 때 못 갔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 전환 가능성. 유럽 증시도 사실상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직전 저점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열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근데 하락 전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네, 아직까지 강세장은 맞습니다. 하락의 전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저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보시다시피 전일 상승을 되돌렸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을 완전히 다 되돌린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이 장대 양봉을 지키고는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좀 매수세가 있긴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좀 심상치 않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 양봉 자리를 다 훼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반도체 지수들은 강하다.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 보여놓고 좀 많이 되돌린 것 같긴 합니다.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되돌렸죠. 예. 근데 이 절반 정도까지 되돌리는 거는 뭐 조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지수는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강하긴 강합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게 지금 다중고점형 만들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 분명히 지금 음봉이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강하긴 강한 거예요. 반도체는요. 사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엔비디아가 강한 거죠. 그죠?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강하다. 안심할 수는 없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급락 폭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 해봤고요. 오늘 밤이었나? 맞네요.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 있거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 우리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거 좀 중요한 이벤트인데,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좀 먼저 좀 하락한 뭐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 이 FOMC 의사록을 재료로 해가지고 금리와 달러들이 이 레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 레벨 다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니까 잘 지켜보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과 일본 증시 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그냥 일단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국제유가는 뭐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자리, 그죠? 여기 레벨업을 했었는데 고점을 살짝 높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피로감인 것 같습니다. 피로감 때문에 요즘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지속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레벨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아직도 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강하긴 강합니다. 이 정도를 보면은 뭐 다 본 것 같아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구리값은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이 이어지다가 지금 여기까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다시 직전 저점 여기 직전 저점 테스트하러 가고 있죠. 그죠? 하락이 더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건 중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는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다 채웠네요. 그죠? 333 여기 코스피 선물인데요. 코스피 선물 333까지 목표치 열렸다 말씀드렸는데 목표치는 일단 거의 다 온 거고, 이 자리를 완벽하게 붕괴시키면은 이제 드디어 하락 추세다, 상승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도 강세장이긴 해요.
사실상 이쯤 왔으면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네, 그런 건 일단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하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속임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금리의 상승세로 봤거나 환율의 상승세로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급락한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의 이런 하락은 제 생각에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333자리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금 하락할 때 하락을 추격을 하면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간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별로 일단 지지력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진짜 붕괴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고 이거 붕괴되면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 예, 아직은 아니에요. 전환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이 자리 붕괴되는데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뭐 잘 지켜보자. 예. 다른 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풋옵션들이 중요한 지난번에 어떤 풋옵션들이 매물 소화를 잘 해놨으니까 힘을 잘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풋옵션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밑에는 지지력이 없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오래간만에 좀 급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종가입니다. 그죠? 예, 이게 장 막판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다고 해서 장 마감의 종가를 지금 이게 종가는 아니죠. 그죠? 마감까지 보긴 봐야 돼요.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이제 개파락으로 붕괴시키고 있죠. 그죠? 여기 직전 저점 자리입니다. 그죠? 직전 저점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오늘 확실히 붕괴시키고 있고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뭐 일단은 그죠? 저점 낮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 뭐 이 정도면 일단 단기 하락 추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사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중요한 자리가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여기죠. 코스닥 150 현물지수입니다. 여기가 사실 붕괴가 되면서 이런 자리들이 좀 붕괴가 돼야 사실 진정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거긴 합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의 이런 모습은요. 이 자리를 돌파 한창 하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밖에 안 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상승장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정이라는 의미밖에 없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 오버슈팅이 워낙 역대급으로 강했고 그리고 이 보시면은 자리가 지난 1년간 저항 그리고 역사적 정고점 자리 부근까지 무리하게 도전을 했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조정이지만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하락 추세로 확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자리 붕괴되면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불과한 겁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요. 아직도 사실 코스닥 지수는 이 완전히 하락 추세, 이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세가 이런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아셔야 되겠다. 사실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이야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완전히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한참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확인해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심증이 충분하긴 하다고요. 심증이 봐라 역사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지금 무리하게 도전해 갖고 했으니까 이거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다.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심증은 높은데 심증은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아직까지 심증에 불과한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좀 명확하게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락 추세가 뭡니까?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사실 보시면 지금 코스닥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붕괴시켜야 될 저점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까지 붕괴가 돼야 이제 뭐 하락 추세다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빠져봐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심증은 그렇다. 심증은 지난번에 네가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너 여기서 크게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뭐 제법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완전 꿈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환율은 계속해서 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금리 인하 했던 거, 어제 미국 어제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거, 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한 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넘어가야 될 자리가 여기에 1340원이 중요합니다. 1340원이 중요한데 이 40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요. 이 자리는 그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 넘어가려면 투자자들의 합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원달러 환율은 그 상승 N자의 목표치는 이미 오래전에 채웠고 좀 오버슈팅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어떤 매매하시는 분들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자리는 달러를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사실 뭐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요. 근데 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딱히 뭘 해야 될 건 아니죠, 그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건 일단 오버슈팅에 좀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슈팅성 시세입니다. 이런 건요. 이런 게 좀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해 주는 거는 괜찮은 플레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중요한 자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 1340원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완벽한 상승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 오랜 하락을 딛고 완전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1340원 돌파 한착이라고요. 아직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돌파 한착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잘하면 뭐하냐고요. 여기서 잘해야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340원 넘어가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어쨌든 슈팅성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여기는 확실히 돌파 한착한 거는 대단합니다. 그죠? 여기를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 언더슈팅이 달러의 악세가 이 엄청난 언더슈팅이었죠. 그죠? 지난번 언더슈팅에 대한 대가를 지금 오버슈팅으로 치르고 있는 건데 이 슈팅도 좀 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매물 소화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까지 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얼추 다 봤죠? 삼성전자 잘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뭐 빠지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은 좀 강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하면은 에코프로 친구들이 좀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걸 보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시장의 급락폭락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그런 날 없었잖아요.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가 다 같이 급락하는 날은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런 날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강세장이긴 강세장입니다. 전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김치국 먹으면 안 되겠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